시간에서 여기저기 갔는데 뭐 자기네들은 못하겠다 어떠 하면서 어머님도 좀 무섭기도 하고, 이제 시간 더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뼈가 더 녹으면서 스템이라고 하는 이 끄터리가 뼈를 뚫고 나오기 직전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되게 아파요. 이거 못 걸어, 이거 디딜 수가 없어, 아파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콩깍지 주제 원장입니다. 오늘은 종종 하는 주제죠. 인공관절의 감염 케이스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인공관절 감염은 사실 의사 입장에서도 되게 골치 아프고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재앙이죠. 의사 입장에서 인공관절 감염은 사실 수술 치료 만만치 않거든요. 할 수 있는 데도 많지도 않고, 대학에서도 잘 안 하려고 하고, 개인 병원들에서는 더더욱 잘 하지 않으려고 하죠. 믿져야 본전이라서. 이렇게 말하면 조금 좀 매정하긴 하지만은, 이게 이제 의사 본인이 한 수술도 아니고, 또 감염이면 이게 치료 자체도 어렵고, 수술도 무지하게 어렵고, 치료가 안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저희는 못합니다, 다른 데로 가세요, 대신 대학병원 가세요. 대학병원에서도 가면은 뭐 별로 반기지 않죠. 저는 못합니다 라든지, 해드릴 수 있는데 한 1년 이상 기다리셔야 됩니다 라든지 완곡하게 이제 거절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떠돌아 다니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오늘의 케이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머님인데, 78세 어머님이시고, 일단은 약간 좀 이렇게 관절이 좀 전체적으로 안 좋으세요. 류마티스가 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류마티스든 아니면 선천적으로 뭔가 근골격계 유전적인 이상이든,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뭐 다리도 그렇고 뭐 이게 발가락, 손가락 등등 다 안 좋으신 분인데, 일단은 7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이제 인공관절을 하셨어요. 무릎 쪽에. 그 병원에서 인공관절 했을 때 그 사진을 보면 바깥쪽이 다 파여 있거든요. 이거 보면은 이런 것도 이제 류마티스 관절, 퇴행성 관절보다는 류마티스 관절이나 뭐 샤코마리투스라고 하는지 뭐 그런 약간 특수한 질환에 있을 때 그런 식으로 뼈가 망가지면서 관절염이 오는 이제 그런 모양이에요.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은 아닌 것 같고, 왼쪽은 뭐 그래도 좀 그 당시 좀 괜찮아. 뭐 이것도 뭐 정상이라고는 못하겠는데, 그래도 오른쪽보다는 좀 나은 상태. 오른쪽은 뭐 관절이 완전 다 망가져서, 왼쪽은 그나마 좀 나은데,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제 오른쪽 수술을 이제 했어요, 인공관절을. 그때도 이제 아마 뼈가 좀 되게 좀 약하고, 또 많이 이제 바깥쪽이 주저앉아가지고, 첫 수술인데도 불구하고 재수술용 인공관절로 해서 이제 박아놨단 말이에요. 크게 이상하지 않아요, 괜찮고요. 근데 한 1년 정도 있다 왼쪽도 수술했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첫 수술인데도 불구하고 재수술용 인공관절을 썼어요. 뭐 이것도 이제 뼈가 뭐 약하고 좀 그래서 그랬었는지 모르겠어요. 첫 수술인데도 이렇게 좀 위아래로 긴 스텝이라는 거를 집어넣어서 안정성을 좀 높이려고 이제 이렇게 좀 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이 아프단 말이에요. 왼쪽이 점점 아파지면서 걷는 것도 쫄뚝쫄뚝거리고 자꾸 아파져. 엑스레이를 좀 찍어 보니까 약간 뭔가 좀 이상해요. 처음 수술할 때 이게 스템이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약간 이게 바깥쪽으로 좀 이동하는 것 같네. 여기가 좀 뭔가 비는 것 같고, 뼈도 전체적으로 약간 좀 얇아지고 뭔가 색깔도 좀 이상해지는 것 같고, 아래쪽에도 보면은 여기가 뭔가 이렇게 좀 비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도 좀 있고, 여기도 약간 좀 이상해.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엑스레이로도 이제 감염을 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보면 여기도 앞쪽에도 뭐 살짝 뼈가 살짝 오목하게 좀 파여 보이는 그런 데도 좀 있는 것 같고, 이상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감염으로 판정을 받고 재수술을 이제 사실은 이제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 이제 이런 거죠. 어머님이 체구가 되게 작으세요. 키가 140도 안 될 것 같고, 이 인공관절이 1번이야 1번. 더 이상 작은 게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거 쓸 수도 없어. 근데 문제는 뼈가 되게 좀 작은데, 문제는 또 이렇게 되게 뼈가 또 녹으면서 얇아졌어요. 여기 보면 여기는 또 깨진 것처럼 좀 보이는 데도 있고. 이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저거 빼기 쉽지 않아요. 일단 저거 빼다가 뼈가 조금이라도 아삭하게 부러지면 답이 없어. 뼈가 그래도 좀 크고 좀 두껍거나 굵으면 조금 이렇게 빼다가 일부 좀 깨져도 그냥 뭐 얼추 다음번에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좀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뼈가 너무 얇고 이거보다 더 큰 인공관절 넣을 수가 없고 무조건 이거 하나만 넣어야 되는데 뼈 자체가 이제 깨진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대처 방법이 쉽지 않은 거죠. 일단은 빼는 게 쉽지 않아. 그 다음에 뼈도 지금 많이 좀 녹아 있고, 첫 번째 수술할 때도 뼈가 워낙 약해가지고 재수술용 인공관절을 썼는데, 두 번째 수술하는 것도 이제 일단 감염 컨트롤 쉽지 않고, 두 번째 수술도 뼈가 너무 작고 체구가 작아서 쉽지 않다. 시간에서 여기저기 갔는데 뭐 자기네들은 못하겠다 어떠 하면서 어머님도 좀 무섭기도 하고, 이제 시간 더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뼈가 더 녹으면서 스템이라고 하는 이 끄터리가 뼈를 뚫고 나오기 직전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되게 아파요. 이거 못 걸어, 이거 디딜 수가 없어, 아파가지고. 이건 이제 골절 바로 직전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위쪽에 있는 스템이 좀 거의 바깥으로 치고 나오기 직전 상태까지 가셨고, 아래쪽도 지금 또 예전보다 좀 많이
많이 뼈가 좀 녹았어요. 이게 이만큼 왕창 좀 녹았거든요. 그러면서 저기에 있던 고름이 이제 앞쪽으로 좀 새어 나오는 상태가 좀 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이제 뼈도 많이 좀 녹았고 여기도 좀 많이 좀 얇아졌고 녹았고 경골 쪽으로 이제 고름이 좀 새어 나오기 직전에 그런 상태고, 일단 저한테까지 찾아오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한 1년 전인가 한번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거는 감염이고 이건 재수술밖에 방법이 없고 인공관절 빼고 프로스탈락하고 2차적으로 이제 인공관절을 넣어야 됩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안 하셨던 거고 계속 좀 돌다가 도저히 이제는 너무 아파서 안 되겠다 수술을 하겠다 하고서 이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술을 하기로 했고요. 수술 전에 이제 CT를 찍어보면 바깥쪽이 뼈가 다 녹아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내측도 다 녹아 있어요. 뼈가 좀 없는 상태고 위쪽에 여기 다 녹아 있죠. 스템이 있던 자리도 다 감염이 돼 있기 때문에 다 녹아 있고 거의 끝허리가 뼈를 뚫고 나오기 직전에 그런 상태인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옆 사진도 마찬가지로 뒤편도 녹아 있고 요 안도 위에도 녹아 있고, 이거 지금 보면은 이제 수술할 때 이제 수술자에 찍은 사진인데 여기 슬개골 바로 아래쪽 경골 부위가 피부가 지금 다 괴사가 됐어요. 고름 때문에 고름이 좀 터져 나오기 직전에 그런 상태인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절개를 했더니 피부 그 아래 염증 있는 데서 바로 고름이 이렇게 퍽 하고 터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인공관절을 좀 조심조심 좀 빼가지고 관절면에 뼈를 최대한 좀 많이 남긴 상태에서 깨끗하게 좀 제거를 좀 했고요. 이거 살 떨리는 일이죠. 조금이라도 뼈가 떨어져 나가면 다음번 수술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미세한 전동 톱하고 버라고 해서 뼈를 좀 가는 기구하고 등등등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뼈를 많이 남긴 상태에서 좀 제거를 했고, 안에 지금 왕창 좀 녹아가지고 지금 상태가 안 좋죠.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스탈락과 항생제 시멘트 비드를 좀 넣어놓고요. 이게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한 가지는 저 항생제 시멘트 비드하고 프로스탈락에서 항생제가 대량으로 한 48시간에서 72시간 동안 저 부위에 나와요. 우리가 주사를 맞을 때 그 주사 맞았던 항생제가 다 절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대부분 몸 전체를 돌고 그 중에 일부가 감염 부위로 가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항생제하고 뼈 시멘트를 섞어서 인공관절 모양의 그런 프로스탈락과 그 다음에 시멘트 비드를 만들어서 안에다 넣어 놓으면 그 항생제들이 시멘트 비드에서 나오는 거죠. 서서히 디퓨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와서 그 부위에 뭐 대부분의 항생제가 들어가니까 일단 수술할 때 다 긁어내잖아요. 안 좋은 것들, 고름, 뭐 지저분한 그런 딱 긁어내면 그거 자체는 이제 세균 수를 왕창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세균이 한 100마리 있다 그러면 한 99마리, 98마리는 이제 수술로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 한두 마리 남은 거 그건 이제 항생제 갖다 때려 붓는 거죠. 대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해놓으면 거의 대부분 잘 항생제가 듣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사로 또 항생제를 좀 계속 좀 쓰는 거죠. 그래서 뼈는 하여튼 최대한 좀 잘 보존을 했고, 항생제하고 시멘트 비드, 그다음에 프로스탈락 넣어놓고 이제 6주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뭐냐, 일단은 잘 뺐어. 처음에는 이제 빼는 거마저도 챌린징한데 일단 잘 뺐어. 그 다음에 최대한 잘 긁어놓고 시멘트 비드 넣고 프로스탈락 넣어서 항생제 6주 쓰고 일단 염증도 잡혔어.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돼요? 다시 수술해야 되잖아. 인공관절 다시 넣어야 되는데, 아까 보면 뼈가 되게 좀 얇아진 데가 있어요. 거의 뚫고 나가기 직전. 그러면 딱 거기에 맞는 그 정도 길이의 스템을 가진 인공관절 쓰면 다시 또 글로 뚫고 나갈 수도 있어요. 약해지니까. 그래서 그 약해진 부분 위쪽에 있는 뼈는 아직 자기 뼈 원래 그대로의 두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인공관절을 받칠 수 있는 스템을 더 긴 거를 써야 돼. 더 단단한 뼈가 있는 데까지. 그래서 좀 특수한 그런 회사의 그런 긴 스템을 가진 인공관절을 구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뼈가 좀 상하고 이게 녹고, 그 다음에 재수술을 할 때는 관절이 간격이 되게 좀 넓어져요. 인공관절 원래 그냥 일반적인 거 넣으면 이렇게 덜렁덜렁해. 이게 그냥 헐렁헐렁한 거죠. 그것도 좀 맞게 인공 연골의 두께도 좀 두꺼운 거, 그 다음에 뼈 대체제 위아래 이제 뼈에다가 또 덧대가지고 관절의 간격을 좀 좁힐 수 있는, 그래서 좀 다리를 짱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인공관절을 구해서 이제 그거를 삽입을 해야죠. 이제 재수술을 하고 나서 찍어본 사진인데, 첫 수술할 때는 인공관절 스템이 여기 있었거든요. 그거보다 거의 한 7, 8cm 이상 더 긴 거를 좀 쓴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뼈는 좀 단단하니까 이쪽에 있는 뼈는 되게 좀 얇게밖에 없잖아요. 이쪽 뼈에서 좀 힘을 받을 수 있게 좀 긴 거, 아래쪽으로도 이전 수술할 때보다 훨씬 더 긴 거를 쓴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뼈 대체제가 이만큼 아래에 좀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위에는 지금 이렇게 가려서 그런데 위에도 뼈 대체제가 당연히 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인공 연골도 살짝 평소에 쓰던 것보다 조금 두꺼운 게 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면 사진 아주 똑바로 보시면 괜찮고, 사면 사진도 잘 들어가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측면 사진도 인공관절이 뼈에 좀 잘 맞게 들어가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수술하고 나서 찍어놓은 사진 보면 첫 수술할 때 일반적인 재수술용 인공관절에
비교해서 긴 스템의 인공관절이 좀 들어가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왼쪽 다리가 훨씬 정렬이 더 좋죠. 오른쪽 다리는 약간 내반, 그러니까 약간 오다리가 좀 남아 있는데 저건 좀 스트레이트하게 쭉 좀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님도 원래는 못 걷던 어머님인데 한 일주일째부터 좀 걸리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제 걸어서 이제 퇴원하셨죠. 이제는 요 인공관절 가지고 평생 재발 없이 좀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거 정말 고생했어요. 예, 고생했는데 정말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정말 최대한 좀 조심조심해서 살 떨리면서 했던 기억이 아직도 좀 생생한데 그래도 기왕 이제 잘 되셨으니까 편안하게 잘 쓰시길 바랍니다. 인공관절 감염 정말 골치 아파요. 근데 해결 방법이 있어요. 뼈가 작아도 해결 방법이 있고 염증이 좀 심해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감염되신 분들 너무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좋은 선생님 찾아서 수술을 잘 하면 감염이라도 완치가 가능하니까 치료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